서울에서는 앞으로 여기가 뜰 것 같습니다. 공덕역 상권, 2차로 가기 좋은 술집들. 공덕역은 아주 좋은 상권입니다. 상권은 좋다 안 좋다 잘 얘기하지 않고 특히 아주 좋다 이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데 공덕역은 정말 그렇습니다. 왜 좋은 상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냐면 누구에게는 매출도 높고 손님도 많은 곳이지만 누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어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아이템과 상권의 적합도이지 좋은 상권이라는 건 애초에 없으니까요. 괜히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망해서 나오면 곤란합니다. 물론 공덕도 아이템과 상권, 입지의 적합도를 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공덕은 일단 좋은 상권이라고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거주 인구가 많습니다. 삼성 레미안, 레미안 공덕, 더샵, 롯데캐슬, 프루지오, 브라운스톤, 공덕 삼성, 마포 삼성, 동원 베네스트, 도화 현대, 마포 자이, 이편한 세상 등등. 공덕역 반경 1000m 내에 아파트 28,000세대, 비아파트 19,000세대, 47,000세대의 인구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또 마포, 공덕, 애호개역 대로변으로는 큰 빌딩들도 많습니다. S5일이나 효성 본사가 있고 서부지방법원, 검찰청, 경찰공제회 뿐만 아니라 가든호텔, 로이넷호텔, 신라스테이, 글래드, 롯데시티호텔 같은 비즈니스 호텔까지 업무 중심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변 직장인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거리에 주거 직장 배우 수요에 마지막으로 유입력까지 넘치는데요. 마포 갈매기 골목, 공덕동 족발 골목, 전 골목 같이 원래 유명한 음식들도 많지만 마포대교를 사이에 두고 여의도 직장인 수요가 유입되기 딱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140여 개의 버스 정류장과 350개가 넘는 버스 노선까지 있어서 접근성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아침 점심 저녁 365일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몇 안 되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상권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상권에 매장을 냈던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망해서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시작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분석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공덕역 상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매장이 나갔다 하면 자꾸 망하니까요. 그래서 공실은 없지만 노포를 빼고는 운영 연수가 짧은 특징을 가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왜 그렇게 망해 나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절실함이 없으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손님은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오래된 노포 맛집들 옆에서 낙수 효과를 바라면서 별다른 특성 없이 들어간 음식업이나 유동인구 많다고 입지와 아이템 분석 없이 아무데나 들어간 소매업이나 차리면 누구라도 오겠지 싶어서 문을 열었던 서비스업이나 이런 좋은 조건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5년 전, 10년 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공덕 오거리 각 방향별로도 달라졌고 전체 공덕 상권으로도 달라졌습니다. 조만간 서울 상권의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쏠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똑한 장사꾼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덕역 각 영역별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2차로 갈 만한 맛집들을 찾아봤는데요. 공덕에는 먹을 만한 곳이 너무 많아서 1차 맛집은 취향대로, 모임의 성격대로 계획하시고 2차가 필요하다면 오늘 소개하는 14개 맛집도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맛집은 공덕 소담길 맛집 해물기와입니다. 갈매기 골목이나 족발 골목, 전 골목까지는 익숙하지만 소담길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공덕역에서 애호개역으로 올라가는 방면 이면도로에 형성되어 있는 작은 골목입니다.
해물기와는 2차 맛집으로 소개하지만 1차로 회를 먹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특히 신선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고등어 회를 시그니처 메뉴로 합니다. 1차에 고깃집을 가서 2차로는 양이 적은 해산물로 하고 싶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조개찜이나 매운탕, 오뎅탕 같은 국물 요리도 있고 고등어 초절임, 우니 같은 독특한 메뉴도 있어서 기분 좋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길에서 공덕초등학교 방면으로 100m 정도 내려오다 보면 시실리 공덕점이 나옵니다. 다른 지점은 용리단길이나 연남동 같이 핫플레이스에 자리 잡고 있죠. 짬뽕이나 덮밥으로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이자카야로 변신해서 숙성회나 구이, 탕 종류를 판매합니다. 해물기와와 마찬가지로 족발이나 전, 구운 고기로 1차를 달려서 배가 부른데 2차도 소주집을 찾는다면 적당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덕초등학교와 만나는 지점에서 찾은 세 번째 2차 술집은 화산공 꼬치집인데요. 화산공은 잘 안 보이고 꼬치집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꼬치 같은 메뉴는 양 조절이 가능해서 2차로 가기에 적당하죠. 배가 부르면 안주를 적게 시켜도 되고 사람이 많거나 1차 양이 살짝 부족했다면 좀 더 많이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구이, 튀김, 국물 요리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일 수 있지만 테라 생맥주 한 잔에 3,900원이라는 것도 요즘 물가에 비춰보면 해저롭네요. 네 번째 맛집은 레미안 아파트 쪽으로 한 골목 들어간 쪽에 있는 공덕 닭발왕입니다. 2차로 갈 만한 작은 식당이기는 한데 거주 단지 주변이라 직장인 회식 느낌보다는 배달 가능한 동네 맛집 느낌입니다. 외식 사업자 교육을 가면 매운맛을 다루는 사장님들한테 너무 매운 맛에 집중하지 말라고 교육하는데 그걸 잘 캐치하고 있는 메뉴 구성입니다. 닭발을 보완하는 메뉴로 튀김이 들어와 있어서 소주와 맥주 어떤 쪽이든 훌륭한 안주가 가능하네요. 네 번째 맛집까지는 공덕 메인 상권에서 조금 북동쪽으로 올라간 소담길 주변으로 찾았습니다. 너무 북적이는 거리가 싫고 정감 있는 거리를 찾고 싶을 때 공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조금 올라오면 이런 가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쪽 마포시장을 지나 내려오면 잘 아는 골목과 노포 맛집들이 즐비한데요. 공덕동 족발 골목과 전골목, 그리고 마포 진짜 원조 최대포, 마포 갈매기 숯불갈비, 월맥식당, 영광 보쌈 같은 맛집들입니다. 이런 곳들은 굉장히 많이 조명을 받았으니 여기서 1차를 하고 2차로 갈 만한 집을 찾아봤는데요. 다섯 번째 맛집은 참복집입니다. 복 샤브샤브, 매운탕과 지리탕, 복 사심이나 정식, 불고기와 튀김까지 복요리가 총망라된 내공 있는 맛집입니다. 복요리나 추어탕 같은 요리는 호불호가 있어서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들도 준비하곤 하는데요. 여기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잘 드시는 분들끼리 가면 몸보신 제대로 하고 올 수 있죠. 모든 메뉴가 술과 잘 어울려서 간단한 2차보다는 본격적인 2차가 필요할 때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가볼까요? 1차를 배부르게 먹고 나면 간단히 맥주 한 잔 먹고 헤어지는 수순이 덜 부담스럽죠. 1차로 맛집을 찾아 다녀왔는데 2차까지 맛집을 검색해서 멀리까지 가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 공덕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백조 맥주라는 호프집이 있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튀김, 구이가 준비되어 있고 탕과 디저트류도 있어서 멤버 각각의 취향에 따라 소주든 맥주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주 안주로 매운 크림 떡볶이와 반통 파인애플 같은 메뉴가 특히 땡기네요. 그리고 백조 맥주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초장이라는 숙성 횟집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아는 외부인들도 많겠지만 외부인보다는 이 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맛집 리스트에 들어가는 현지 맛집입니다. 화려한 밑반찬보다 숙성회 한 접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요. 전, 숙회, 완탕 메뉴가 메인 숙성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술 좀 드신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제격인데 양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1차로 갔다가 다른 2차를 가기도 좋고 2차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덕역 4, 5, 6번 출구 방면 족발 골목 주변을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공덕 파크 자이와 공덕 더샵 아파트가 있는 디자인고 동도중 맞은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쪽 영역이 공덕역 변화의 핵심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몇 년 만에 모든 게 생겨서 오랜만에 가보는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도로변에 아파트 상가들은 대부분 차 있는데 여기에 분위기 좋은 맛집들이 많고 또 안쪽으로 한 골목 들어가는 사이 통로에도 갈만한 곳이 많습니다. 뒷면은 어느새 공원이 생겼는데 이 공원가에도 맛집들이 많고요.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와 유명 셰프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맛집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꽤 많은 집을 소개하고 싶지만 2차로 갈 만한 집들만 몇 개 간추려 보면 일단 토리아에이즈 공덕점이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지난 약수편에서 본점과 몇 개 지점을 소개했었죠. 꼬치구이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맛과 양, 쇼쿠킹이 탁월하고 특히 사케, 하이볼, 맥주와 같은 주류 메뉴 구색이 좋아서 가볍게 2차를 하기 좋습니다. 다만 직장인 회식 느낌보다는 고독한 미식가에 나올 만한 작은 동네 가게이기 때문에 우르르 몰고 가는 것보다는 두세 명 정도의 소모임일 때 적합합니다. 자이 아파트 상가에서 골목 안쪽으로 한 블록 들어가 공원 위쪽까지 올라가면 미친 분위기를 가진 가게가 몇 군데 있는데요. 유진, 오롯, 알렉산더리 같은 이자카야나 호프도 있고 커피향 깊은 그 한옥, 사심 가득 같은 카페, 바도 있는데 일단 어디를 선택하든 분위기가 말이 안 됩니다. 서울 한복판, 공덕역, 큰 빌딩 숲이나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갑자기 정원뷰에 커피나 맥주를 한잔할 수 있는 전통 가옥 느낌의 가게들이 나타나니까요. 그 중에 선정한 맛집은 오롯인데요. 이자카야지만 카이센동이나 차시동 같은 메뉴로 점심도 손님이 많고 저녁도 모둠 사시미뿐만 아니라 우니 삼합, 고마사바, 산도카츠, 무시아와비 카츠, 모츠나베, 창코나베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메뉴 가격도 꽤 높은 편이라서 직장인 2차 술집보다는 데이트 2차 술집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4년 연속 블루 리본에 선정된 한 번쯤 가볼 만한 맛집이네요. 10번째는 공원 반대편으로 내려와서 다우데이타 건물 제와스퀘어 1층에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입니다. 수제 맥주 전문점이고요. 술집이라기보다는 양식당, 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로 찾는 2차 술집 느낌은 아니고요. 맛있는 수제 맥주 한 잔과 피자나 버거, 튀김류를 먹고 깔끔한 기분으로 집에 가고 싶을 때 찾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선호가 더 높을 것 같은 컨셉이고요. 양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제 맥주 한 잔을 곁들인다는 느낌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포역 방면 갈매기 골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술꾼들이 가장 잘하는 곳은 이쪽인데요. 부산 갈매기, 마포 갈매기, 장수 갈매기, 다가 생구이 같은 오래된 갈매기살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고 삼겹살이나 곱창, 회, 이자카야, 포장마차, 호프집이 골고루 분포해서 술 마시기 가장 좋은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공덕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조용한 곳을 찾아 오히려 다른 쪽에서 술을 드시지만 공덕에 처음 오거나 가끔 오는 외부인들은 주로 이쪽 상권에서 소비를 하게 되죠. 이쪽 섹터에서 찾은 11번째 맛집은 램프라는 맥주 전문점인데요. 아시아에서 13번째로 산토리 품질의 명장 라이선스를 보유한 매장입니다. 완성도 높은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와 산토리 하이볼을 즐길 수 있는데 일반 소주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대두소곱창의 2층이어서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예약이 워낙 사악해서 시간을 잘 잡아가야 합니다. 맥주나 하이볼에 진심인 분들은 술맛을 한번 봐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갈매기 골목의 끝에는 경성상해라는 이자카야가 있는데요. 갈매기살로 1차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좋은 동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맛깔스러운 회와 꼬치류가 있고 계란말이도 주요 안주 중에 하나입니다. 소주, 맥주, 사케, 하이볼까지
다양한 주류도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대로 골라 즐길 수 있죠. 메인 갈매기살 골목이라 가격대가 낮지는 않지만 배부른데 한 잔 더 생각날 때 찾기 좋은 적당한 이자카야입니다. 꼭 이자카야나 호프집이 아니라 골뱅이 무침과 탕으로 2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족발 골목에도 오래된 골뱅이 집들이 많은데 이곳에는 요즘식의 골뱅이 전문점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원조 골뱅이라는 곳이죠. 골뱅이 무침이나 탕은 너무 좋아하지만 특유의 비린내나 오래된 가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곳은 레트로지만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남녀 모두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장인 회식인데 소주로 계속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면 명불허전을 추천해봅니다. 마지막 14번째 맛집은 도하라는 이자카야입니다. 일품 요리부터 튀김, 국물, 꼬치류를 준비해두고 있고 파인애플, 용과 샤베트가 탐이 나죠. 명란 치즈 감자, 숙주볶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곱창이나 삼겹살 같은 고깃집들이 밀집한 2층 입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맛있는 요리에 한 잔 더 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2층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공동역은 전체적으로 일식풍의 가게가 많이 늘었는데요. 기존에 갈매기살, 족발, 전 같은 고유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밥 전문점이나 장어 전문점, 이자카야 같은 가게들이 전체 구성을 다양하게 해주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값비싼 매장들이 늘었고 작은 매장들이 늘었고 외부 고객을 유치할 만한 매장들이 늘었죠. 한마디로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양하기만 했을 뿐 하나하나 정말 괜찮은 맛집인지 물었을 때 자신이 없었죠. 오래되고 유명한 맛집들 말고는 평범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경력 있고 장사 수완이 있는 똑똑한 셰프들이 공덕상권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덕상권의 하나의 축이라고 할 만한 아이템들을 생각해 보니 갈매기살, 족발, 전은 이미 유명했었고 곱창, 숙성회, 중식도 맛집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식, 분식은 직장 가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규모가 있는 뷔페나 양식당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2차로 갈 만한 맥주, 하이볼, 사케 맛집이나 이자카야, 호프집, 골뱅이 등이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고요. 프리츠 같은 베이커리 카페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정갈하고 소박한 카페들은 더샵, 자이아파트 라인에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상권의 성격과 수요를 다 소화하는 다양한 구색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권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손님들보다 장사꾼들이 먼저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좋은 가게들이 경쟁적으로 더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마 꽤 많은 회식과 모임을 이제 공덕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바꿔가면서 찾아가도 다 못 먹어볼 만큼 맛집이 넘치는 곳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